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3.5%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은 미국 대선일이죠. 본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올라가서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 판매가 확장 중에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무려 1.23%나 오르고 나스닥도 1.4%나 올랐어요. 자, S&P 500 차트를 보면 지난 2주 동안 주가가 조정세를 보여왔습니다. 2주 전에 5,878이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쉬어갈 타임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그것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 차트 기준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접하면서, 그리고 미국 대선도 본투표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니까 주가가 1.23% 올랐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미국 경제 매체죠. CNBC에 따르면 대선 최종 결과는 연말 증시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980년 이후 취합한 자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대선이 치러진 해에는 선거일부터 연말 사이에 평균 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잘 올랐다라는 거죠. 산타 랠리가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 일주일간은 평균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더라도 금주 주가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때 개표 지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본 투표의 약 한 4일 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었어요. 결과가 드러났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인 주가 불안정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길게 봤을 때는 연말 사이 산타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은 모든 주식들이 잘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3.5% 오르면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른 모습이 나왔는데,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져서일까요? 그 점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약 한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가의 하락이 좀 컸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베타값이 큰 테슬라가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목요일장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98.2%나 됩니다.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금주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금리 인하까지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괜찮은 장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11월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많이 늘렸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11월 말로 가면서 왠지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희 뇌피셜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금일 3.5%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전주 중국 내수 판매량도 좀 잘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보탠 것도 같습니다. 일단 10월 달은 4분기의 첫째 달이죠. 매 분기의 첫째 달의 마지막 주 판매량을 보니까 제일 잘 나온 편이에요. 15,700대가 나왔는데 4월 말에는 11,000대, 1월 말에는 12,700대, 7월 말에는 13,5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전주에는 이게 1,500대 정도로 좀 내려오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10월 마지막 주차였던 5주차로 오니까 15,700대로 올라서면서 지난 4개 분기 같은 주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전년과 전년이랑 비교해 보더라도 이 빨간색 막대가 2024년 주차인데요. 계속해서 좀 더 높은 막대 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번 4분기에 전체적으로 약 한 51만 대의 글로벌 판매가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도 힘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내수 판매량의 YTD 누계는 2023년과 지금 계속해서 갭을 벌리려는 듯한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이번 4분기에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하려면 이 갭이 좀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이번 2024년 4분기 여기 보라색 막대인데요. 보라색 라인이 연두색 라인보다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정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3분기 이 파란색 막대가 되겠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보라색 막대가 밑에 있어요.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8.7%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분기에 역대 최대 판매량이 나와야 되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좀 미진한 모습이에요. 전체 10월 달 홀세일 판매량, 그러니까 수출과 중국 내수 판매량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매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슬라의 뭐 기가 상하의 출고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68,280대로 나오고 있는데 전월이었던 9월 달과 전분기 첫째 달이라고 할 수 있는 7월 달이 74,000대보다도 좀 낮은 수준인 68,000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10월 달 좋지 않습니다. 자, 이는 뭐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기가 상하이는 모델 Y 주니퍼를 생산 중에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내년 1월 달부터 판매가 될 주니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것 때문인지 10월달 뭐 생산량도 좀 빠졌겠죠. 기존의 모델 Y 생산량이 빠지면서 판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달과 12월달 판매량을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모델 Y 주니퍼의 최신 렌더링 예상입니다. 앞모습이 일단은 모델 3 리프레쉬를 많이 닮았죠. 좀 더 엣지 있는 스타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모습이 이번에 나왔던 로보택시죠. 사이버캡을 닮았을 가능성도 높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모습과 이런 헤드라이트가 좀 섞여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일단 모델 Y 리프레쉬가 나오면 가뜩이나 연간 120만 대 팔린 베스트셀러 모델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신규 모델의 히트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바이든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GM의 CEO인 메리 바라에게 제너럴 모터스가 EV의 선두주자다, 미국의 선두주자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실언을 한 것이죠. 자, EV의 선두주자 GM의 한번 EV 판매량을 볼게요. 배터리 EV 판매량이 2016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24년까지 약 9년 동안의 판매량 누계가 미국은 30만 대, 북미는 37만 대 수준이에요. 근데 동일 기간에 테슬라는 280만 대나 미국 시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10배가 넘어요. GM이 9년 동안 판매한 숫자는 테슬라 한개 분기 판매량에도, 현재 그 한개 분기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만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 그래프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테슬라 투자의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론 바론님이 계시는데, 론 바론님이 테슬라가 곧 테슬라의 FSD 기술을 라이센스 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GM이나 포드와 같은 업체들이 되겠죠. 이런 업체들의 FSD 라이센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자, 테슬라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SD 라이선스를 위한 특허를 지금 취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페이턴트라고 적혀 있는데, 페이턴트가 특허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모델 오너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플랫폼에 신경망을 적응할 수 있는 그 특허를 공개를 했는데, 아마도 다른 브랜드의 다른 카메이커 FSD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플랫폼에 AI 기술, 즉 FSD 기술을 라이센스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청사진을 이렇게 특허를 통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FSD 라이센스 소식이 정말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전에 낙스 방식이죠. 지금 미국 충전 표준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 충전 표준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바로 작년이었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차장은 기가텍사스 외부에 있는, 여기 기가텍사스가 보이죠? 외부에 있는 뭐 출고 대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사이버 트럭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 많았던 사이버 트럭이 모두 지금 캐나다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에 지금 사이버 트럭이 지금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인도를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지금 한 주차장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공식 계정도 알려주고 있어요. 캐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캐나다에도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만큼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램프업이 올라왔다. 이제는 뭐 분기당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까지 판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3분기 수익에서 그로스 마진율 플러스를 달성을 했어요. 흑자를 달성한 차량입니다. 이제 팔리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테슬라의 수익을 상당히 올려줄 것이다. 효자 상품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이 한국에도 한 대가 인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GD가 인도를 한 것 같은데요. GD가 홍콩 뭐 샤넬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들렀는데 사이버 트럭을 타고 왔어요. 자, 한국에도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인도가 되었다라는 건 정말 사이버 트럭이 이제 램프업이 많이 진행됐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 대선 결과가 되겠어요. 자, 현 시간 지금 미국 대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요.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늘은 투표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X를 하나 올렸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영상은 저번에 스타쉽 발사가 성공되었던 영상이죠. 메카질라가 헤비 부스터를 젓가락 잡듯이 이렇게 잡는 모습, 성공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직도 일단은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어요. 대선 당일 뒤집혔다. 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 가능성 56%. 일단은 미국 대선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예측을 했다라는 게 좀 재밌긴 한데요. 해리스가 276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해서 트럼프를 누르고 승리할 가능성은 56%로 점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50대 50으로 봤는데 선거 당일에 이렇게 크게 뒤집힐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를 했어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보는 모습은 좀 달라요. 일단 저는 지속해서 선거와 관련된 미국의 도박 사이트죠. 아무래도 돈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57.7%로 봤는데 선거 당일 오늘이 되니까 61.8% 오히려 더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좀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미국 증시에는 짐반 꿀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이 짐 크레이머를 반대로만 하면 꿀 수익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짐 크레이머가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지금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자 해리스 캠페인 측도 좀 패닉에 빠졌다라는 재밌는 X가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 해리스 캠페인에서 대규모 공황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재밌는 X가 하나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좀 전에 웃자고 한 것이고요. 폴리마켓에 따르면 최신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경합주들이 되겠는데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지금 점치고 있어요. 이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가 되겠는데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59%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개 주에서 트럼프가 좀 앞서는 듯한 모습이니까 역시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유권자는 총 2억 4,400만 명이나 돼요. 자, 이 중에 사전 투표자가 8,200만 명인데 우편으로 투표하신 분이 6,746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편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 사람의 신분까지 확인을 하고 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주 주말에나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2020년대 대선에도 4일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4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둘 중 한 명 어느 누가 압승 시에는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초박빙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접전이 벌어질 것 같고 금주 주말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온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증시 좀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따끈따끈한 최신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표를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 7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5개 주에서 사전 투표 결과 R이 앞서고 있다. 여기 보시면 R-D가 있는데 R이 공화당이 되겠고 D가 데모크라틱,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투표가 이렇게 많이 지금 집계가 되었는데 경합주의 결과를 보니까 R-D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공화당이 더 많이 나온 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무려 5개 주나 됩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자,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공화당이 상당히 우위의 점에 있다,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선거 당일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값이 큰 게 있어요. 펜실베니아가 되겠습니다. 무려 투표수도 가장 많은데요. R-D가 마이너스 42만 3천 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전투표상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2020년에 R-D보다는 훨씬 낮아요. 2020년에는 무려 100만 표 차이나 났었는데 42만 표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본투표에서 지난번 정도의 공화당 득표수가 나오면 오히려 펜실베니아에서 50만 표 차이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정말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정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펜실베니아에 많은 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내년과 내후년에 테슬라의 발전은 굉장히 눈부실 거예요. 펀더멘탈이 크게 상승할 기업이니까, 자, 기업의 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잘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